제가 딱 한 가지로 정의를 해드려 볼게요. 애터미가 플러시아웃을 시키지만 수당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비유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오천재미 오준식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애터미 보상 플랜은 정의로운가예요. 여러분, 정의가 무엇인가요? 우리 홍길동 다 아시잖아요. 홍길동 정의로운 존재인가요? 활빈당이라는 거 조직해가지고 뭐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잖아요. 임꺽정이라는 산적은 산적이 아니고 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. 뭐 돈 있는 사람들 그만 뺏어가지고 의롭다 그래서 의적이요. 자, 그러면 정의롭다라는 것은 뭔가 가진 사람 걸 빼앗아서 나눠주면 좀 정의롭다라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. 여러분이 부자예요. 여러분은 남들이 8시간 잘 때 2시간, 3시간만 자면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악착같이 하고 돈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.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거 없어요. 오로지 내가 정말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모은 재산이 있어요. 근데 어느 날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나타나서 너 부자니까 돈 내놔 해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나눠줬어요. 여러분이 부자라면 이건 정의로운 건가요?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요, 이런 내용이 나와요. 여러분이 기관사예요. 기관사인데 저 앞에 선로에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기관차의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. 그래서 그대로 가면 5명의 인부를 다 쳐서 죽이게 생겼어요. 근데 마침 반대쪽 선로를 보니까 1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.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브레이크는 작동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핸들을 꺾어가지고 선로를 바꿀 수 있어요. 직진 안 하고 우회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직진하면 지금 5명을 죽이게 생겼고 우회하면 1명만 죽이게 생겼어요.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어느 쪽으로 가겠냐라는 거예요. 5명을 죽이겠습니까? 1명을 죽이겠습니까? 어느 쪽이에요? 그리고 어느 쪽 선택을 하는 게 정의로운가라는 부분이에요. 어떤 분은 그러면 1명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1명을 죽이자. 근데 만약 그 1명이 여러분이라면,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럼 5명을 죽이겠습니까? 1명을 죽이겠습니까?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. 어려운 문제.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. 한 가지. 뭐가 확실하냐면 내가 그 상황일 때 또 같은 결정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애터미 보상 플랜이 과연 정의로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요, 애터미에서 최근에 월 평균 매출을 보면 좌측에 1200만 정도, 우측에 1200만 정도, 상당히 그 균형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월 매출을 보면.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실상을 보면 1일 하루하루의 매출 PV를 보면 어떤 날은 좌측에서 막 60만, 70만, 또 어떤 날은 우측에서 6, 70만 뭐 이렇게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플러시아웃이 되게 많이 되면서 수당을 맞는 거예요.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뭐 직급 짜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. 되게 자연 발생되는 PV들이 사업자나 소비자에 의해서 그냥 일어난다는 거죠.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플러시아웃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, 그럼 제가 플러시아웃이 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른 회사의 마케팅을 제 매출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. 보통 바이너리 회사들이 고정비로 12%에서 한 15% 정도를 줍니다. 소실적 PV 기준으로. 그럼 플러시아웃도 안 시켜주고 뭐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
계산하고 남는 부분은 또 남겨주고 이렇게 해서 플러시 안 시킨다고 해도 12%씩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1200만 된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소실적 기준으로 1200만에 12% 잡아보면 10% 잡으면 120만 원이죠. 그리고 2% 정도 더 하니까 또 다른 회사들은 뭐 추천 수당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조금 수당해도 한 150만 원 수준인 거예요. 150만 원 수준. 제 매출, 제 멤버십 볼륨 가지고는 타 회사 가면 한 150만 원 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애터미에서 플러시아웃이 그렇게 많이 돼도 150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. 한 돈 100만 원 더 받을 때도 있고요.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볼 때요. 애터미는 플러시아웃이 된다. 뭐 30만 PB를 모아야 그때 첫 수당을 받는다. 다른 회사는 뭐 한 4만 원만 매출을 해도 4만 원 매출하면 얼마 정도 들어오나? 한 2,400원 정도 수당이 금방 들어옵니다. 그런 것들이 있다. 하면 막 귀가 솔깃하단 말이에요. 제가 딱 한 가지로 정의를 해드려 볼게요. 애터미가 플러시아웃을 시키지만 수당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비유가 있어요. 여러분이 알바를 한다고 칩시다. 알바. 자,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A라는 곳이 있고 B라는 곳이 있어요. 점포가. 근데 A 점포에서는 시급을 5,000원 준대요. B라는 점포에서는 시급을 10,000원 준대요. 근데 똑같이 뭐 10시간씩 일을 한다고 쳤을 때 5,000원 주는 데하고 10,000원 주는 데 있으면 당연히 어디서 일하겠어요? 10,000원 주는 데서 일하겠죠. 근데 A라는 점포가 조건이 하나 더 있어. 뭐냐면 뭐 알바하다 보면은 5분, 10분 일찍 출근할 때도 있고 더 늦게 퇴근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짜투리 시간을 모아주겠다 이거예요. 모아가지고 그것도 1시간이 되면 시급 5,000원 쳐줄게 이렇게 얘기해요. B는 야 5분, 10분 뭐 가끔 일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네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은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자, 그럼 A하고 B 중에서 어디서 일을 하시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알바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저는 B라고 봅니다. 아무리 짜투리 시간을 쳐준다고 해도 그거 모아봤자 금액 자체가 시급 5,000원과 10,000원은 거의 2배 차이잖아요. 애터미의 첫 수당 구간을 타 회사랑 같은 조건의 매출로 놓고 봤을 때 거의 2배 정도를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2배를 더 많이 주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? 애터미 사업을 먼저 시작한 초창기에 시작해서 이미 멤버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당을 타 회사 대비 적게 가져가는 그 자원,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좀 더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요, 저기 초창기에 시작하신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의 보상 플랜이 정의로운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럼 제가 사람마다 좀 정의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포인트를 뭐라 그랬어요?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당을 좀 많이 가져가고 나중에 성공자가 됐을 때 수당을 좀 적게 가져갈 때 불만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. 저는 플러시아웃이 굉장히 많이 돼도 다른 회사 갔으면 수당이 더 적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 마음에 들고요. 나중에 성공자가 돼도 수당 적게 가져간다고 해도 하루에 후원 수당이 한 130만 원 정도 나온다면 맥시멈으로 하루 일당이 130만 원 정도면 절대 적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도 만족스럽다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적게 가져가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
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. 그 말은 조직 자체가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. 생각보다 우리는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. 그냥 단순하게 직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고요.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.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상 플랜을 들으면요. 정신이 없어요. 다 이게 돈 될 것 같은 거죠. 하지만 결국 그 돈을 만들어내는 원리,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라는 것. 즉,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으로서의 가치, 그 존재가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걸 꼭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